자, 작년 12월 28일 발표했을 당시, 서울시에서 발표했을 당시 선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할 때 각 구별로 한 개 구역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되, 자,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 청산자 또는 주민들이 공모를 반대하는 갈등이 심한 지역들, 그래서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 중에 중구, 광진구, 그 다음에 강남구, 이 세 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 12월 28일에 신속통합계획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 지구단위 계획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합되는 지역을, 또는 현금 청산자가 굉장히 많아서 주민 갈등이 심화된 지역들, 또는 주민들이 공모를 반대해서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들, 이 세 개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중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강남구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다음 선정 2차, 3차, 4차, 5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2차, 3차, 4차, 5차 선정할 때 이 선정위원들이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신청하겠죠. 어떤 지역들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 중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강남구 선정 신청을 하겠죠. 근데 이 선정 기준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현금 청산자가 많거나,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되지 않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자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 지정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현금 청산자, 어찌됐든 간에 신속통합계획은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를 신청했던 지역들도, 떨어졌지만 신청했던 지역들은 무조건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는 현금 청산인데, 현금 청산자가 줄어들까요? 줄어들지는 않겠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않는 지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기가 쉽나요? 어렵습니다. 또 2년마다 수립하거나 아니면 10년마다 한 번, 5년마다 한 번씩,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단위 계획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현금 청산자가 많거나, 아니면은, 자, 공모를 반대해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들은 공모에서 제외했고, 그 지역들이 어디냐? 중구라든가 광진구라든가 강남구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신속통합기획, 아무리 입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신속통합기획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 선정위원들이 뭐 바뀌겠지만 선정하는 기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현금 청산자가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이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정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권리산정 기준일, 신속통합기획에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 선정된 구역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9월 23일 기준으로 신축되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그 이후에 하셨다 하면은 권리산정 기준일 9월 23일 이후로부터는 현금 청산이 된다. 이 부분은 꼭 아시고 계시고, 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던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다 떨어진 81개 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 자체가 올해 2022년이죠. 1월 28일부로 자, 권리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1월 28일 이후에 신축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하셨다면은 그런 물건들 자체는 현금 청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아시고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이번에 묶었기 때문에요.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자, 작년 2021년 12월 28일 이후,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서 공모했다가 떨어진 지역들은 2022년 1월 29일부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토지거래구역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주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로서 몸테크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이 지역을 눈여겨보시면 굉장히 좋고 지금 신속통합기획은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바로 이 공공재개발이죠. 자, 이 공공재개발은 신속통합기획하고는 조금 별개로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총 8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종로구라든가 동대문구, 강북구, 영등포구, 그리고 동작구, 관악구 이렇게 선정을 했고 자, 두 번째 2차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구역은 총 16개 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노원구, 강동구, 뭐 동작구, 성동구, 종로구라든가 서대문구 아니면은 송파구나 동대문구, 뭐 중랑구, 성북구 이렇게 많이 지역이죠. 근데 지금 기존에 선정된 공공재개발구역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재개발구역을 들어간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구축 물건들을 선정하는 게 선택하는 게 좋은 안정적인 선택이겠죠. 그리고 공공재개발 3차, 4차 지정을 한다면은 1차, 2차를 지정할 때 지정했던 어느 정도 패턴을 보시면 좀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동대문구라던가 아니면은 영등포구라던가 아니면은 뭐 서대문구라던가 아니면은 성북구라던가 자, 다른 구역들은 다른 자치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한 개구나 아니면은 지정도 안 된 구역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동대문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아니면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구역 또는 3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공공주도로 아니 공공재개발 지역도 어찌됐든 간에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 그리고 과거에 이 지역들을 보면 과거에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뭐 주춤한 지역들입니다. 아니면은 해제된 지역들입니다. 자, 바꿔서 얘기하면은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진행한다면은 과거에 재개발 구역이나 아니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들 또는 이런 지금 현재 지정돼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눈여겨보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이런 미래를 내다본다면 선점 투자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앞으로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된다면은 3차, 4차가 지정된다면은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지역을 지금 현재 지정된 지역을 들어가셔도 좋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공재개발에 지정될 만한 그런 지역들은 아마도 재개발, 과거에 재개발로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들 또는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지역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지부진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아마 후보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공공재개발도 준비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재개발도 전체적인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공공주도 재개발 이거는 조금 다른 말인데요. 이제 2021년 6월 29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어야지 공공주도 재개발 이것도 몇 개 구역이 신청이 지정이 돼 있는데요. 뭐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입니다. 신길이 1호라든가 그런 지역들을 6월 29일 이전에 자,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지 권리산정 기준일이 6월 29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공공재개발 1차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0년 9월 21일입니다. 그리고 9월 21일 이후에 신축되거나 소유권 이전을 한 신축해서 소유권 이전을 한 그러한 부동산 물건은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공공재개발 2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권리산정 기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신속통합기획 앞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2021년 9월 23일 신속통합기획을 지정된 구역입니다. 21개 구역 21개 구역은 2021년 9월 23일 이후에 신축되어서 소유권 이전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는데 떨어진 지역들, 공모를 했다 떨어진 지역들 81개 구역이죠. 이 81개 구역과 향후에 신속통합기획이 지정된 지역, 지정되는 그런 지역들은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신축이 되어서
새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 사람들은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권리 산정 기준일을 한번 정리한 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쯤은 다운 받으셔가지고 꼭 알고 계시고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 두 가지 지역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두 가지 지역을 들어간 데 있어서 금액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신속통합기획 2차, 3차, 4차 공공재개발도 3차, 4차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신속통합기획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개발 지역은 어떤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조금 볼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앞으로 만약에 신속통합기획 또는 공공재개발 이외에 민간재개발 지역을 보신다. 아니면 민간재개발 지역을 보신다. 그렇다면은 어떤 지역을 보셔야 되냐면은 재개발 지역을 지정한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먼저 노후도입니다. 그리고 과소필지라든가 호수밀도, 접도율 이것 중에서 어느 정도 이것들을 또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지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데 노후도 요건 자체도 어느 정도 완화해 주긴 했지만 그래도 노후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나오고 과소필지라든가 호수밀도, 접도율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충족하는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자 우선은 단독보다는 구축 다세대 비율이 높은 지역 왜? 전체 연면적 대비 노후도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주민 동의율 자체가 확인된 지역 어느 정도 주민 동의율 자체가요 확인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뭐 30%네 40%네 50%네 50% 넘어간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고요. 주민 동의율 자체 그리고 주민들이 개발 의지가 강해서 동의서를 징수하고 있는 지역, 종도를 걷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은 눈여겨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죠. 그 다음 관,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들, 재개발 이슈가 있었던 지역들 이 지역들은 뭐냐면은 과거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들 있죠. 이런 해제된 지역들 위주로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민간 재개발 이 요건에 충족하는 그런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오늘은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 이외 지역, 이외 민간 재개발이 진행될 만한 그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방송을 준비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전자재TV의 신성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